안녕하십니까. 공무관 한성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간담회는 백분기 문희시장님이 있다는 말씀과 2020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PPT 설명 그리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분기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용인시장 백군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굿인데요.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린 다음에 브리핑 후에 질의응답하는데 아마 오늘은 우리 국과장님들이 좀 답변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준비들을 잘 하세요. 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 이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인시는 지난 한 해 엄청난 성과를 내며 전국적으로 주목받는 도시로 우뚝 섰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를 유치해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자리매김할 큰 틀을 닦았습니다. 플랫폼 시티를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시켰고 시도의회 투자 승인까지 받아서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부담을 덜고 시의 경제 도심을 본격 조성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묵은 난제인 난개발을 해소하고 새로운 난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물리적 개선을 했으며 필요 시기가 임박한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을 모두 조성키로 하는 등 친환경 생태 도시의 기반도 닦았습니다. 또 10년 만에 3개 가대동을 분동하는 등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조직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 모두가 언론인 여러분께서 의무의 양으로 격려하고 밀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올해는 명품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용인시가 모든 부분의 수준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시의 경제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가로 대규모 기업들을 유치할 것입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램리서치에 이어 추가로 두 자릿수 이상이 많은 기업이 들어오면 용인시는 더욱 역동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까지 난개발 해소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우리 시가 간직한 천혜의 힐링 공간을 시민 품에 안겨드리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선 경안천과 탄천, 신갈천 등 관내 3대 하천 산책로를 모두 연결해서 시민들께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은희성지에서 미리내성지로 이어지는 세계적 순례길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고 저인생의 역사공원을 조성해 안보교육의 산실로 만들겠습니다. 3개구의 청년들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청년 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비롯해 청년층과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 우리 용인시를 더 젊게 만들고 아이 울음소리가 신나게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로 학포장
잔여구간 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중앙정부나 경기도와 협의해 국지도 57호선 개설을 앞당기는 등 간선도로망 확충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국토부 제5차 국지도 5개년 계획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남동 양지 제1구간 연장, 국도 45호선 죽전 강주 오포간 6차로 확장, 국지도 57호선 마평동 분당간 신설, 국도 17호선 양지 평창간 6차로 확장 사업, 국도 84호선 서리 운학동 간 신설 등 용인시에서 요구한 사업들이 실제 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애국인 주민도 더욱 세심히 챙기는 등 배려의 복지도시를 만드는 일도 박차를 가하려고 합니다.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상황이지만 가치 있는 명품도시를 위해서는 꼭 해야 할 일들에게 지혜를 모으고 아이디어를 더해서 모든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해도 올 한 해도 우리 용인시가 어떻게 변하고 또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꼭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용인시 애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힘껏 밀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시정운영 방향에 대한 설명을 임성환 국제기획관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김성환입니다. 업그레이드 용인 더 나은 가치 실현을 위한 2020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해 5가지 분야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 가족도시 구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다수의 IT, BT, CT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구조화를 지원하여 우리시 경제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경제력 가족도시 전차가 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산업단지 계획이 적기 승인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웰 리서치 테크놀로지 센터 건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용인 플랫폼 시티 건설 사업은 첨단 산업과 주거, 문화, 교통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 자족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경기도와 협업하여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견고히 풀이낼 수 있도록 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케팅을 지원하겠으며 국제통상팀을 신설하여 맞춤형 해외 통상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 전 지역에 친환경 힐링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친환경 생태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조성계획이 확정된 12개 장기 밀집형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지없이 조성해 나갈 것이며 기흥 호수 공원화 사업은 우리시 랜드마크 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조성과 동시에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겠습니다. 병안천, 신갈천, 한천 등 우리시 3대 하천을 연결하는 산책로와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자연과 함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힐링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은희성지와 이진의 성지를 연결하는 명품 순례길을 조성하고 탐방로와 역사 교관 건립을 포함하는 처일성 역사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혼부부와 청년층 지원 확대 등 미래 세대의 희망을 살리는 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각 구별 용인 청년센터를 조성하여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어르신, 대학생, 세대동행 주거공유 사업 등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정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전 확대 등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초중고 185개교에 대한 시설 개선과 다양한 공교육 강화 정책을 추진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폐교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맞춤형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 평생학습관을 조성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선 도로망과 도시 철도망 확충, 생활 SOC 투자를 강화하여 사람 중심의 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블랙시티 주변과 연계한 GTX 응입역의 적기 개통을 지원하고 경강선 연장, 분당선 연장 등의 국가철도계획 포함과 용인 경전철, 기흥 강도단 연장, 동백 신봉강 신설 등 우시 전역을 잇는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출퇴근이 더욱 편리해질 수 있도록 국가계획 예비 타당성 대상 사업에 선정된 국지도 57호선을 비롯한 주요 간선도로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백고정 종합복지회관, 공공어린이집,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생활 SOC를 확충하여 시민들의 생활과 여가 복지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겠습니다. 전국 최고 안전도시답게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활용하여 생활 밀착형 안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생활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상수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배려의 복지 도시를 조성하여 삶의 존중받는 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확대,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 정책 강화와 보훈회관 신축 등 사회적 약자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고려하는 따뜻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주택 제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외국인 결혼 이민자들의 한국 사회 조기적과 자립 지원을 위한 외국인 복지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시립 시니어 케어 센터를 건립하여 맞춤형 시니어 케어 서비스를 구축하고 고령 친화도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적, 통합적 건강관리를 확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시정운영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시장님이 직접 하시고 끝부분이 내용은 담당 수장이 답변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1월 5월 2020년 시험 운영의 큰 방향을 낭개발 운영에서 벗어나 모든 부분에 수준을 끌어올려 더 나은 가치를 실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하여튼 낭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데 이제 큰 틀은 아마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디테일하게 정말 호수를 예를 들면 고기공원을 만드는데 어떻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드릴 것인가 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예산에 관한 부분도 큰 틀에서는 다 가능하도록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의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도 한번 깊게 연구를 해볼 것이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공원을 조성하는데 정말 우리 예산이 좀 힘들다라고 하면 우리 시민채권을 발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 등을 포함해서 좀 더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실천 가능성을 좀 높이겠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태진님 되겠습니다. 네, 뉴스용기의 최대입니다. 진행 브리핑 만들었고요. 궁금한 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용인시는 445억을 투입해서 납부된 고도심지역 5곳에 주차장, 공원,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주차장 세워과 공원 상대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토지보상이 끝나면 개설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결과를 무엇인지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로 원래 총예산은 2조 4천억으로 했습니다. 시민들이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지역개발 문제 등을 관심을 보여서 예산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본 부분이 무엇이며 도심 지역의 재개발 등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예산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시장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마이크가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만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첫 번째 질문은 455억을 투입해서 납부된 도심지역 5곳에 주차장, 공원, 주민 공동시설을 조성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주변에 주차장 3곳과 소공원 1개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토지 보상이 끝나면 개설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주로 이제 구도심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것은 기금이 이미 마련이 되어 가지고 예산을 계속 기금으로 지금 모아져 놨거든요.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 유림동이라든지 신갈이라든지 이런 곳에 지금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민유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거기에 도심 지역에 산림도 좀 나무도 좀 심고 해서 여름에 이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도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번에 4개소입니까? 5개소, 5개소를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이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기금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아마 우리가 시유지가 있다면 그런 시유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것을 최대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교통 문제, 교육 문제, 거기에 아주 큰 핵심적인 걸 좀 얘기를 해주라 하는 말씀이죠. 교통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도 및 국지도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렇게 들어옴에 따라서 가급적 그 SK 하이닉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로를 가장 가급적 좀 빠르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시민 대상 도로로 이제 집어넣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우리가 KDI에서 하는 그 타당성 검토 이거에 반드시 부합이 되어서 그것들이 국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그 중에 중요했던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신가라이시에서 남동까지는 와 있는데 그것이 됨으로써 얼마나 우리 그 정말 교통 문제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것을 연장해서 양지까지 이렇게 하고 또 양지까지 가서 그걸 온삼으로 연결 주는 것은 우리 이제 시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이렇게 연결해 줌으로써 신가라이시로부터 우회도를 거쳐서 SK 하이닉스에 이르는 도로 또 양지, 배감, 온삼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을 위한 어떤 도로 이런 것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57번 도로 이게 정말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타당성 검토에서 떨어지고 또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이번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도 우리가 이제 그것을 정말 이번에는 반드시 그 도로가 선택이 되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철도의 문제인데 아까 브리핑 내용에서 나온 철도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대략 기본 계획에 지금 태워져 있거나 태우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뭐 몇 년도가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증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 중에서 3호선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까지 끌어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차량기지에 대한 것도 대략 뭐 여기서 발표는 못 하겠지만 대략 우리가 이제 구상하는 곳들이 남쪽에 하나, 그 다음에 중북쪽에 하나 정도를 우리가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제시한다면 3호선도 우리 쪽으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통 문제에 관한 한 미래를 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방향 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이제 제가 민선 7기 출범하면서 교육 예산을 좀 확충해서 정말 교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의외로 이제 우리 시에서만 예를 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고등학교 부상급식 3학년 이걸 했는데 도나 이제 국가에서 그걸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져 버려서 어떤 부분은 지금 예산이 지금 우리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돌봄센터 이런 것들을 하는 교육예산 이것까지를 우리가 포함을 하면 충분히 제가 공약했던 대로 교육예산에 대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린아이로부터 뭐 대학생까지 그리고 또 대학생들 어제 이제 제가 청년들 간담회를 했는데요. 맥주 한잔 하면서 했는데 그때 나온 게 가장 큰 문제가 주거 문제였어요. 우리 청년들 뭐 정말 알바하면서 살아야 되고 학교 가면서 살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그거지만
혼자 이렇게 단독 세대로 사는 사람 정말 주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두 분만 사시는데 아파트는 크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에 그런 걸 이제 조사를 해서 그것을 동의를 하시면 거기에 대학생들을 방 하나씩을 주어서 살게 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생활에도 보탬이 되고 또 학생들도 값싸게 이렇게 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제도도 좀 보완을 해서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요걸 해결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특히 대학생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재개발의 문제. 도시 재개발과 관련해서 기흥에 사시는 분들이 요즘 이제 저한테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민원을 와서 제가 청취를 했어요.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재개발에 대한 것을 지역 아파트에서 전부 동의하고 하면 승인을 하겠다. 다만 인접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교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주 안에서 아마 그래서 도시의 개발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예. 다음 질문자 모시겠습니다. 뉴스 김상기 님. 마이크를 좀 좋은 것 같아 드리라. 잘 안 들립니다. 네, 지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필리핀 자연분들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치유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소통 방식으로 시민들의 소통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유의 주 의례관적으로 민원 현장을 방문하면서 현장 소통을 하셨는데요. 소통 민원인들과 소통하면서 민원 해결하는 기업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신지 들려주시고 앞으로 월 현장의 확장 계획도 있으신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가 영 안 좋은데. 약간 이렇게 울려가지고 정확하게 의사 전달이 잘 안 되죠. 그 민원에 관한 문제죠. 민원 소통을 많이 했는데. 민원 소통 현장 행보하시는데 앞으로 확장 계획이 있으신 거며 민원 소통을 하시면서 현장에 나가셔서 민원인들하고의 민원 해결을 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현장 소통이 언론에서 보도되기는 많이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적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자주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급적 앞으로 더 늘리겠다. 그거는 이제 그 횟수에 언론에 나온 횟수는 순수하게 민원 때문에 나간 횟수이기 때문에 적은데 다른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간담회나 이런 걸로 따지면 엄청 많죠. 순수한 민원 차원에서 가는 것인데 인상에 남았던 것은 그때 이제 비가 한참 오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 얘기를 제가 상황실에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바로 현장에 가서 이제 보니까 이미 출근해서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이웃집에서 보니까 물이 이렇게 차오르고 그 다음에 자기 집까지 물이 넘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신고가 된 내용인데 보니까 이제 배수로가 흙이 이렇게 많이 퇴적이 돼가지고 물이 역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걸 파서 좀 하수도를 배수를 좀 잘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보니까 하수가 이렇게 역류되고 또 그 집이 거의 마당이 다 젖어 있고 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현장에 가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또 읍장하고 우리 또 담당자하고 해서 최근에 그게 안료가 포곡 그거 다 안료됐죠. 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직접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하면 바로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현장 활동 이걸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좀 기분이 좋은 그런 그 민원 해결의 하나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가 나는데 예산도 이미 확보되어서 이미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도 몇 개 동이 반대하고 몇 개 동은 뭐 그렇게 반대하지 않고 하는 이런 민원들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문제 같은 공간 안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저는 지침을 용인시 전체를 보고 그걸 해결해라. 그 아파트 단지 그거 하나만 국한돼서 보지 말고 전체를 해결을 해라. 해서 이제 우리 국과장들이 검토해서 이것은 예산도 채워져 있고 또 전체 우리 용인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진이 조금 남아 있어요. 그래서 후문 쪽에 뭐 아파트 단지에 후문을 내달라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하튼 그런 어떤 그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이익이 서로 충돌되는 것들에 대한 민원 해결 이게 참 어렵고 힘든데 그래도 그것도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뭐 우리 제가 시장 와가지고 처음 뭐 12시까지 민원인들하고 내 방에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한 사례가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과장들은 아유 시장님 제발 그 개입하지 말고 그냥 시장님은 그냥 밀고 가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 노인분들이 오셔서 구구절절히 정말 말씀을 하시는데 설사 그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들어주는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하는데 대단히 좋은 일이다. 와가지고 하다못해 시장한테 욕을 한번 하고 가는 것도 대단히 좋은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날 또 뭐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분들이 한 10여 명이 이제 날을 새셨고 그 다음 날도 물도 한 10여 명이 날을 새셨지만 12시쯤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중공검사한 것을 무효화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계시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무의미하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 감기 걸리시니까 좀 제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저 퇴근하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은 가시고 남아서 하실 분들은 하세요. 근데 오늘은 여기서 그냥 갑시다. 그래서 저도 퇴근했어요. 근데 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좋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얘기한 것들을 그분들이 수용을 하고 여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해결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25개인가 그렇죠? 몇 개죠? 27개. 27개인가 되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결성이 되고 그게 이제 노인 복지주택 그 운영위원회가 구성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질 일이야. 뭐 예를 들면 밥값을 좀 내려달라든지 의무급식을 한 끼 하는 거 좀 제발 없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서로 이렇게 회사하고 협조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끈질긴 인내심을 가진 정말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현장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더라도 그런 마음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찾아오는 분들한테도 진정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저는 뭐 어렵지 않게 민원들이 잘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더욱더 그런 것들은 좀 넓혀나가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자는 앞쪽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민일보 김태형 기자.
이 남사 물류센터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남사 물류센터 인허가 관련돼서 전직 시장님들 위에까지 거론이 되면서 주민들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근간의 추진사항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전부 제 책임이죠. 저는 현직 시장이 도의적 책임은 무한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직 시장들이 했든 누가 했든 간에 현재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한 도의적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는 근본 정신을 가지고 제가 뭐 이게 페이스북에도 나오고 언론에도 나오고 뭐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결국은 최종 책임은 현직 시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제가 했기 때문에 뭐 그에 대한 소위 말한 응수죠. 그에 대한 답변을 안 드렸는데 이왕에 질문이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최초에 그걸 했던 시장님은 신청 허가 자체가 규모가 적어요. 창고 물창고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때는 또 뭐 한숨시티가 거론되지 않을 때고 그러니까 아마 손쉽게 해주지 않았겠나 하는 추측을 저는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시장님이 들으셔서 여러분 나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심의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넓이의 문제 가지고 아마 일부 재심의가 몇 번 이루어졌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모릅니다. 최초 안 것은 고발을 해야 될 때 이게 설계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고발되었을 때 그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2번에 걸쳐서 고발을 했을 거예요. 2번인가 한 번인가? 한 번? 내 기억은 2번으로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설계대로 그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서 2번을 고발을 했는 한 번이 고발되었는데 그 한 번 고발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파악을 했고 그게 통과되었다. 보니까 그때 심의를 했던 분도 지금 우리 현직에는 안 계시고 최종 그게 국장 정결 사항인데 정결을 하신 분도 지금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제가 직접 얘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여하튼간은 3대에 걸쳐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런 부분에 제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러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만 현직 시장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321번 도로를 지금 거기가 이제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도로 같으면 시비를 투자해서 4차선을 확장해달라고 하는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직접 빨리 해줄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도에서 관장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4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우리가 도에 거인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그것을 빨리 해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우리가 할 것이고요. 궁여지책으로 이제 갓길을 전부 몽땅 합쳐서 일단 한쪽 방면만을 2차선으로 해서 3차선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1월 말까지 완료입니까? 완료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완료가 됐는데 요즘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거기에 이제 완장리 일일이 리장들이 중심되어서 그 차도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농사 짓는 농기계는 어떻게 다니냐? 농사 짓는 농기계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거기에 별도로 공간을 주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길은 아주 잘 압니다. 아주 잘 알아요.
거기에 과거에 사용했던 그 합천 뚝방길을 중심으로 한 도로가 있기 때문에 농기계는 글로 다녀도 충분한데 이쪽 터널 쪽에 농작지가 있어서 그게 하시는 분들 거기에 대한 통로만 앞으로 조금 개발해드리면 농로를 개발해드리면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뭐 도로를 확장해 주는 거에 우리가 박차를 그 경기도와 협의해서 박차를 가할 것이고요. 아마도 지금 이제 제가 듣기로는 JK 물류 창고가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들은 또 물류 창고가 왜 들어와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들이 날카로우셨는데 지금 그거는 저한테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 문서가. 그래서 현재 아마도 실무자들 선에서 이루어지는 실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엄격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하겠다. 왜냐? 그건 또 자기 개인 땅을 개발하겠다는 그 자유 자체를 우리가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실무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 검토 그런 절차는 우리가 밟아주는데 엄격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지산물류단지도 사실은 엄격한 환경 교통영향평가를 했다면 조금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루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훈 삼아서 새로 오는 단지에 대해서는 창고에 대해서는 좀 엄격하게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내가 답변을 드리십니다. 다음은 이쪽 팀을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국정입니다. 네, 오마이뉴스 국정입니다. 시장에 경영하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그 5대 핵심 공약을 통해서 유민시의 변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주고 계신데 지난 시정을 통해 5대 공약 실현을 위해 반영된 유민시의 정책들 가운데 아쉬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으실지 그리고 향후 시장에서 5대 공약 실현을 위해 보다 욕심을 두고 계실 부분이 어떤 게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대 공약? 네. 이사실 5대 핵심 공약 있으잖아요. 단계와 해결 등 목표. 네. 네, 목표를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 수신 정책들 관련해서 역점을 드릴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쉬운 부분이 많죠.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친환경 생태도시에 관한 거는 아마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게 몸에 피부에 와 닿지 않을 거예요. 뭐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뭐 변하는 게 뭐 있냐라는 얘기인데 이미 그것이 까여진 산을 내가 어떻게 다 복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보여지는 것들이 과거에 보여지는 모습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참 그것을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친환경 생태도시를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정리가 됐지만 그것을 치유하는 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그걸 인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경사도를 낮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이제 개발을 위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위 말하는 허가 면적이나 허가 건수가 거의 아주 옛날 과거 경사도 있을 때 수준으로 지금 복구가 됐거든요. 허가가 나가거나 이런 것들은 대폭 줄어졌어요. 근데 또 개발하신 분들은 왜 개발 좀 해서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좀 이런 돈도 좀 돌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의 또 생각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러나 저는 개발에 관한 문제는 우선 그분들은 값싼 땅을 요구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부터 파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개발 이익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유지시켜주는 부분도 좀 고려해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지금 뭐 전혀 제한 없이 그것을 승인할 것이고, 또 특히 처인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개발해야 될 곳이 아직도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려서, 정말 이 차원, 이 각도에서 보면 좀 아쉽고, 이 각도에서 보면 아주 뭐 정말 호쾌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대단히 참 어렵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로 하나를 놓고도 아파트 단지 안에서 동별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고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사결정, 이게 참 어렵다 하는 말씀을, 그래서 난개발이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틀은 갖췄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자족 도시를 만드는 데는 뭐 영어로는 뭐 공치사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SK 하이닉스 오고 랜 리서치가 이 보통 회사가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랜 리서치가 오고, 그거는 회사에서, 미국 본사에서 홍보를 너무 많이 하지 않, 우리 한국에서 너무 홍보를 많이 한다. 그게 사실은 고양시에서 홍보를 했을 때, 랜 리서치를 고양시가 가져온다라고 홍보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우리한테도 계속 제발 좀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가 우리한테 오는 건 정말 아주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했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다. 근데 보통 회사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내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대단히 좋은 회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 소위 말하는 실제 장비를 만드는 그 공장들이 우리 한국 내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차츰차츰 단계별로 우리 용인으로 올 것이다.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 본사에서는 제발 저기 다른 지역에 있는 지사들이 아주 불만을 하니 그거 좀 제발 좀 얘기 좀 하지 말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고, 그래서 큰 틀을 봐서는 뭐 아주 지금 잘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프랩톤 시티도 3기 신도시에 포함을 해서 하는데, 거기서 좀 우리가 얻어내야 될 게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구체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도시에 국가에서 시행하는 상기 신도시에 그게 포함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어떤 이것을 좀 극대화해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도 이제 우리가 좀 아쉬운 감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은 이제 아마도 우리 덕성 1차는 지금 아주 잘 했잖아요. 그 다음에 덕성 2차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모레 퍼시픽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했습니까? 아모레 퍼시픽이 사실은 본인들의 그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거기를 안 들어왔는데, 마치 용인시장 백군기가 난개발 그간을 통해 아모레 퍼시픽이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갔다, 뭐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아니고요. 그런데 그렇게 참 염려했던 2차 지역, 그게 하나에서 이제 그 1차 때와 마찬가지로 낙찰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주 거기도 아주 1차와 못지않게 잘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경제 쪽은 큰 틀에서 보면 뭐 잘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게 우리 용인으로 다 올라오고 그래요. 올라오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교통 문제가 사실은 짜증나죠. 아직도 교통 문제가 좀 아직은 더 좀 해야 될 것 같고, 교통 문제는 할 수 없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이제 동백 IC 문제를 포함한 동백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그 도로를 확충하고 철도를 놓는 것은, 도로는 보니까 대략 통계적으로 보면 10년 걸려요. 철도는 한 15년 걸려요. 근데 우리 시민들은 그걸 인내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공약이 들어있는데 빨리 안 해놔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시민들의 욕구는 굉장히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욕구 충족에 대단히 좀 미흡해서 죄송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 문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혁신지구 사실은 제가 와서 그냥 어찌 보면 급하게 서둘러서 했잖아요. 근데 그래도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너무 늦게 시작해서 오는 그 조금 미진함,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더욱더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마가편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지금 이미 이제 탄력을 받아서 출발을 했는데, 이게 탄력 받았을 때 팍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시 또 오니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답이 충분히 됐나요? 다른 부분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시간이 아마 여기 다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예, 다음, 예. 아직은 이제 김은기 차장님. 예, 김문기가 올해 가장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대기업들을 유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실제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진행 중이거나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제 모두의 이제 아까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개략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지금으로 보면 좀 거칠게 틀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하게 좀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런 차원에서 경쟁력을 좀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경쟁을 강화시켜줘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크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직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또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잘 우리가 선택해서 플랫폼 시티 안에다 그것을 잘 디자인해서 집어넣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가 그 덕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선두에 서서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지곡동 쪽에 nem리서치가 들어오는데 이런데 산업단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수한 기업들을 좀 유치를 하고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도 예를 들면 일양약품 같은데도 회사를 더 확충하고 지금 덕성 2차 쪽으로 와서 공장을 짓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더더욱 아주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nem리서치도 보니까 이 산업통상부의 그 규정에 애국 기업이 이렇게 유치가 되면 그거를 지자체나 정부에서 지원을 해줄 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지금 우리가 돈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걸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좀 키우는데 기업을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미국에 가서 삼성 반도체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정착하는데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기정과 법에 엄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건물을 지을 때 고도 제한을 좀 허용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세금을 또 감면해주고, 이렇게 해서 삼성이 실리콘밸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던 그 지자체의 노력, 그걸 내가 구구절절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용인시가 좀 잘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경쟁력 강화하는 데 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간이 7번째로 안 시켜주시면 하세요. 내가 진명하세요. 하도 안 시켜주고 하세요. 모든 시민의 삶에 가치가 형성되는 오늘 만들기
신년 브리핑에 좋은 사업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은 전문성 가진 많은 인재들이 용인에 많이 공개 모집을 뽑혀야 되는데 분명히 저희가 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게 되는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장의 선거법 재판에 정교회를 동원해갖고 타건서를 제출해준 그 세대된 교회 장로 두 분이 저기 송화성 시는 용인 시정연구원 이사장으로 되어 있고 또 이주택 씨 용인도시공사 시설 본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분도 다 세대된 교회 장로님들이시죠. 그리고 또 저기 용인도시공사 지금 사업본부장 겸 사장 권한데 주경택 씨는 또그 시장님하고 친척 이런 관계 이런 소문도 많은데 여기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재를 등용하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전 뭐 그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그 조성태 좌우는 정말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제가 그게 섞여 있다면 시장으로 자격 없죠. 그분은 내가 대선 캠프 때 만난 분인데 안보 특위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지방이긴 하지만 도시의 국장까지 했고 그런 어떤 그 분야에 또 실무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응시를 한 것이고 또 아마 심의위원들을 아마 보셔서 알 거예요. 그 사람들 쭉 그 신청자들의 스펙을 보면 대략 나와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친척을 이렇게 했다는 건 우리 박 기자가 그건 너무 좀 오버하신 것이고 그건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화성 우리 시정연구원장 그분도 여러분들 스펙 보시면 그때 지원자 중에서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원칙이 가급적 용인에 거주한 분들로 한다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는 우리 그 인재 등용의 아주 굉장히 큰 가치입니다. 가급적 용인. 우리 문화활동하는 것도 용인에 사는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하겠다. 뭐 금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지역에서 하다 보면 인재 풀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등용을 해보니까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저기 어디 사무장 하나를 시켜도 자격 기준 보면요 너무 엄격해서 그 자격 기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자격 기준 자체가. 그래서 자격 기준도 사실은 작년 연말에 제가 우리 지침을 주었는데 우리 참모들이 그걸 아직 안 해주던데 그런 것들을 임명하는 데 대한 자격 기준도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양한 분들 어찌 보면 뭐 요즘도 막 거기에 보면 뭐 학력이 있고 말이죠 이렇거든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정서가 학력 가지고 논하는 시대가 지금 지났잖아요.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그분들이 아마 이제 송화성 시정연구원장은 이제 그만두신 분인데 그분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그래도 스펙이 그때 들어온 분들 중에서는 제일 나았다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건강 문제라든지 또 그분의 어떤 소위 말한 내공 이것이 얼마나 갖춰져 있느냐 하는 것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언론에 그렇게 그거 되고 하니까 그걸 참지 못해서 이제 사표를 내셨는데 앞으로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최대한 그런 그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가름하고. 이주택 용인도시공사 시설본부장님도 세대교회 장로 맞으십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소강성 목사님. 아니 그건 전혀 안 해요. 거기 자꾸 그걸 이제 목사님하고 연결하는데 목사님이 세상에 그거 가지고 하나 장로를 얘기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정말 맹태관이에요. 그 양반은 LH에서 근무한 그 경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지원했던 사람들 서류를 한번 딱 우리 박 기자가 한번 보시면 아 나라도 이렇게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건 뭐 나는 특정 뭐 어떤 교회나 이런 걸 의식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된 현상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시장님 시간이 다 이렇게 아니 그래도 뭐 우리 김종경 기자 얘기는 들어야지 그래도. 그 저기도 처음부터 들었는데 거기 뭐 두 분 하세요. 짧게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부사 김종경입니다. 시장님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용인시 선거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었는데 실제 4개 선거구에서 4명의 국회의원이 올 4월 15일 뽑히게 되는데 선거구 행정구역이 3개구라 사실 선거구를 구에서 전부 또 전부 새로 왔다 갔다 만드는 그런 현상이 또 벌어지잖아요. 개리면들에게 좀 불가피한 상황인데 실제 행정구 유권자 원인이나 시민 원인을 위해서는 용인시에서 빨리 분부를 선거구랑 분부를 해서 선거구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어떤 걸로 밝혀주시죠? 뭐 전적으로 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지금 분동이나 분구에 대한 부분을 언론인들이 좀 이해해 주실 것은 우리 용인이 지금 그 공무원 1인당 대국민 그 서비스 인원이 제일 많아요. 시골에 가면 한 100명 초반대의 인원을 가지고 한 명이 공무원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한 350명을 대하는 거예요. 한 명이. 그러니까 이게 분동이 돼야 되고 분구가 돼야 된다. 그래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집니다. 전 뭐 오늘 아침에 그 신문에 보도된 거 보니까 재정의 문제 이런 것도 물론 이재명 지사님은 재정 문건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뭐 굳이 뭐 돈 때문에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준다는 차원에서 분동 분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분구는 지금 사실은 분동은 시장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분구는 이제 행안부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지금 우리 용인하고 어디 한 곳이 응? 아니 근데 그 중에서 용인 거하고 어디 거 2개 도시 정도는 분구의 명분이 좀 맞는 것 같다. 실무자들 선에서는 그런 정도의 내가 답을 받았고 이미 우리는 분구를 건의해 놨어요. 건의해 놨기 때문에 저의 의지는 분구 이거 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구가 많은 지역에 대한 분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구체적인 답변 안 해도 되겠죠? 네. 다음은 네. 장시간 듣겠습니다. 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는 부드러운 질문 포함해서 2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지난 한 해 용인시 민선 7기 출범과 더불어 가지고 용인시정을 이끌면서 남다른 감회가 있을 것 같은데 소회하고요. 올 한 해 포부를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용인시가 도농복합 도시다 보니까 비교적 수지구보다 처인구가 오히려 수지구보다 낙후되는 등 지역 불균형 격차가 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를 해소할 방안과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올 한 해 어떻게 그쪽 지역을 추진할 건지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옛날에는 제 방에 자주 오더니 요즘 왜 안 와요? 자주 오세요. 예. 하여튼 지금까지 했던 소회, 어찌 보면 사실은, 저는 아주 그런 거 전혀 사실은, 별로 크게 스트레스 안 받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주 참, 조금 애처로웠죠? 힘든 모습이 보이고 하니까. 근데 하여튼 힘은 들었어요. 근데 뭐가 힘이 드느냐.
우리가 보면 이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가짜 뉴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를 좀 차단하는데 언론에서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가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뉴스가 우리 용인시가 특별히 많은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언론이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친환경 또 경제자족도시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금년도에는 좀 디테일하게 하겠다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질문 답변을 드리고요. 도농복합도시의 장점 살려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사 조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농협 그 판매점에 로컬 푸드 판매점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재밌어요.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아침에 가서 밭에 가서 딴 채소를 본인들이 와서 그거 포장도 하고 가격도 매기고 해서 바코드도 붙이고 이래가지고 거의 아침에 그 작업이 다 끝나요. 그럼 그것이 이제 각 농협 그 판매대로 가서 그날 점심 때, 저녁 때 우리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친환경 채소가 가고 있다. 그래서 도농복합도시의 아주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는 어떤 방법이고요. 또 뭐 우리 쌀이 지금 용인에서 생산한 전체가 우리 용인 시민 전체가 먹는다면 4개월 정도밖에 못 먹어요. 일자리 국장 맞나? 3개월이야, 4개월이야? 뭐 처인구청장이 답변해봐 그럼. 안 들었어? 하여튼 제가 기억컨대는 지금 우리 용인에서 생산한 쌀이 우리 용인 시민 전체가 먹으면 3, 4개월밖에 못 먹어요. 그만큼 우리는 소비자를 바로 옆에 두고 있다. 소비자를. 그래서 아까 로컬 푸드도 잘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농복합도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데, 다만 요즘 이제 굉장히 기분 좋은 것은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청년 농업인들이 많이 와요. 어저께도 청년 농업인들이 어제 제가 소통회의 할 때 왔던데, 그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 청년 농업인 발대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농촌이 지금 젊어지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저 혼난 거 못 봤어요? 봤죠? 처인에 막 돈을 왜 처인만 그렇게 주냐? 응? 그게 뭐 그때 데이터는 70%인가? 재정국장. 그래서 SOC에 관한 사실은 처인이 지금 굉장히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할당을 했더니 제가 아주 혼났습니다. 그때. 혼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렇게 가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는데 하고, 또 작은 도서관 같은 것들을 거기에 많이 좀 만들어줘서 문화 이런 것들에 좀 청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려고 합니다. 하여튼 초이는 이젠 괜찮죠. 제가 볼 때는 정말 좋은 구가 될 거예요. 또 아까 시장님 지금 브리핑 기간인데 계속 서 계신 강동기 저 아까 10초 만에 한번 하세요. 저 뒤에 아까 계속 들었다는 분. 네. 10초만. 나도 답변도 1분 내에 할 테니까. 네, 경기연합도시 이도윤 기자입니다. 저는 시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신년사를 통해서 용인시의 100년 먹거리 확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먹거리 확보에 반드시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10년간 그 투자한 SK 하이닉스와의 그 지금 진척도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해서 말씀. 네, 하이닉스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거기에 민원인들이 고당리 마을 쪽의 어르신들이
거기를 좀 재척해달라, 빼달라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지금 많이 그래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절대 변함이 없다. 그래서 큰 틀이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다. 항공모함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안에서 조금 뭐 이렇게 조금씩의 이런 뭐 변수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전력하고 용수 문제인데 그것도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탁 하나 떠오른 것이 안성에서 이제 우리 고당저 수지로 내려가는 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뢰감을 갖도록 이렇게 잘 홍보하려고 합니다. 잘 되고 있어요. 시장님 저 네. 국과장 답변에 양보를 하신다던데 거의 답변.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네, 해보세요. 네, 대일과 이기입니다. 국가장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적인데요. 지난해 남대관에서의 주력했다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건지 한두 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랜 리서치에서 그 용인을 선택하게 됐는데 가장 그 용인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시에서 알고 계시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건 내가 답변하고 국가장님. 아니 두 번째 거 내가 할게. 빨리 뭐 내가 요약되어 있으니까 우리 국가장들이 하면 또 길게 얘기해요. 난개발의 난개발 대표적인 사례. 대표적인 사례. 뭐 대표적인 사례는 수지에 있는 강계산 주변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성장 환경 성장 관리 방안, 성장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마크를 위해서 성장 관리 방안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뭐 보완 요구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 하겠다. 랩 리서치는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기업이라는 게 자기 이익 아니에요. 우리 용인이 제가 정말 시장으로서 정말 복받았다고 하는 게 용인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네. 정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게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 랩 리서치가 지금 그 장비들의 수요자가 삼성이 많아요. 삼성. 그 다음에 SK도 많아요. 그래서 최대 수요자들이 바로 지금 거리에 위치하는 딱 중간 지곡동. 아시겠죠? 뭔 말인지. 네. 그러니까 지금 회사들이 다른 데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 용인 쪽으로 몰려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제가 한다 그거예요. 왜냐? 우리 용인이 그렇게 좋아져 버렸어요. 삼성 반도체 그거 하나 올 때는 평택으로 나눠지고 뭐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하성, 평택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지분이 우리가 제일 적잖아요. 그런데 SK가 옴으로써 우리가 지분이 제일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굴지의 회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해요. 제가 무슨 뭐 백군기가 무슨 인물입니까? 저보다는 그 우리 기업하기 좋은 곳이 우리 용인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그분들이 그걸 선택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답변 순서를 다 했는데 밥 먹으면서 나오고 합시다. 그럼. 방송 마지막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하세요. 이왕에 밤 늦었으니까 민원도 이렇게 해야 돼요. 다 들어줘야 돼요. 서울뉴스공신 김대호 기자입니다. 아까 송하성 원장이 관리라는 듯이 영화입니다. 네. 시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시정 발전, 시정 연구를 생각시켜서 그 석학을 모셔놓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0개의 연구 과제를 주셨고 지금 현재 나온 이슈가 12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12개 연구 논문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용인시에 관련된 건 2개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 10개는 용인시 범주를 벗어난 겁니다. 이거를 시원시가 그다음 이상가의 그 존재가 극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좀 싶고요. 두 번째는 여기 연구 과제에 보니까 용인시가 특례시 대비해서 같이 할 구비 조건 중에 공직자들이 광역 사업을 감당해서 능력이 배양된다는데 이 배양에 대한 능력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정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모든 것이 시정연구원의 공식적 견해는 아닙니다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적 의견을 갖겠다는 얘기인데 이 개인적 의견이 시정에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하고 우리가 27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발표시킨 시정연구원 연구 보고서가 용인시에서 지상국 보호처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이 4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이상. 네. 제가 지금 마이크가 그래서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통역을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용인 시정연구원장을 뽑는데 용인시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에 있는 아주 인물을 좀 대상으로 해라. 뭐 그 원칙은 맞아요. 맞는데 가급적 비슷할 때는 용인시에 거주하시는 분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용역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우리가 공직자 할 때는 사실은 공직자들이 밤잠 안 자면서 담배 피우면서 스타디 해가지고 그거 조직의 장한테 가서 결제 맞고 그날 저녁에 소주 한잔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직사의 정서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부분 다 이제 용역을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해도 야, 그 검토해봐 하면 용역이에요. 그 용역비가 몇 천만 원 해요. 억대 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시정연구원이 기여하는 것은 그런 용역비를 어찌 보면 좀 전략한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아마 국가에서 거기에 용역을 많이 의뢰를 했어요. 그래 넘쳐요 지금. 그래서 내가 시정연구원에서 능력보험자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끊고 나머지는 가감히 카테라라고 지금 지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좀 가부화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산물이 과연 얼마나 좋은 산물이 나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독을 잘하고 또 가부화 걸린 것들에 대해서는 민간 영역으로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0년 시정령 방향에 대한 언론인 간담회를 마치고 이어서 방송사 학부원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5차는 시청사 입구 용인군수 훈련부에 준비하였습니다. 맛있게 듣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